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제일 처음으로는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고요. 다음은 비아디의 저가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현대기아도 가격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볼보도 가격 인하에 합류했어요. 도대체 이 전기차의 가격이 왜 낮아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가격 인하의 신호탄은 테슬라가 먼저 터뜨렸죠. 모델 3 퍼포먼스의 가격이 940만 원이나 인하되면서 5,999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RWD와 롱레인지 모델이 각각 4,999만 원, 5,999만 원 이렇게 300만 원씩 인하했죠. 이것 때문에 테슬라 매장이 북새통이 되기도 했고, 계약이 너무 많이 물려서 대기 기간이 꽤나 깁니다. 이걸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테슬라를 구매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Y RWD가 기아 EV5나 EV6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더 작은 차를 더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RWD 우리 주위에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덩달아 EV5, EV6의 신차 가격을 300만 원 정도 인하했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볼보도 EX30의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해서 시작 가격을 4천만 원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들 각자만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이자 할부의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만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 폭스바겐 ID4가 프로 버전이 6천만 원인데 나중에 보조금이라든지 프로모션 이벤트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3천만 원대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이제 와서 굳이 지금 가격을 낮추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전기차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부품은 단연코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쌌어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리튬이온 팩의 가격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에 보면 패신저 BEV라고 하는 품목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배터리 팩의 가격이 점차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배터리 팩의 가격이 100달러 선까지 왔고, 작년에는 108달러, 올해는 105달러 정도로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어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의 가격이 내려가니까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의 가격을 내릴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전체 배터리 팩의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전기차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한 NCM 배터리,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요. NCM 배터리는 아무래도 충방전이 빠르면서 고성능을 낼 수가 있고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더라도 훨씬 더 높은 킬로와트시를 가질 수가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NCM 배터리는 킬로와트시당 120에서 130달러 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킬로와트시당 81달러까지 내려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비아드에서 제작하는 블레이드 배터리의 단가가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무조건 NCM 배터리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킬로와트시당 대략 150달러 기준이었던 배터리를 80kWh를 탑재하는 가격이 12,000달러 정도가 들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동일한 80kWh 배터리를 만들면 고작 6,480달러, 반토막 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NCM과 LFP를 동일 선상에 놓고 성능을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 LFP 배터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LFP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전혀 개의치 않겠죠.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테슬라 모델 중에서 모델 Y RWD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요 LFP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요 LFP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니까 LFP건 NCM이건 가격만 저렴하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성비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 출시된 비아디 돌핀은 배터리 49kWh를 넣어놓고 2,450만 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를 했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몇 년 전보다 배터리의 가격 하락으로 이 전기차의 가격을 크게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배터리 제작 단가가 내려갔어요. 배터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셀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기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모듈을 모아서
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계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계란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계란을 5개 묶음으로 만들면 모듈이고 이 5개 묶음짜리를 한 판에 몰아서 30개를 만들면 요거는 배터리 팩이 됩니다. 요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셀 투 팩이나 셀 투 셋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셀을 모아서 모듈로 만드는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팩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듈로 구성하던 자리에 셀을 채워 넣어서 무게를 줄일 수가 있고 셀을 더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킬로와트시가 훨씬 더 높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고 하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 크게 한몫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작 단가를 큰 폭으로 줄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처음 시작이 테슬라다라고 하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처음 시작하진 않았어요. 가장 먼저는 중국 내부에서 전기차 가격 전쟁을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비아디가 중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최대 34%를 인하했다. PHEV나 EREV라고 하는 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의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비아디 매장 가서 본 것 중에 약간 그 해치백 스타일로 생긴 준중형 정도 돼 보이는 차가 있었는데 그게 2,600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온 이 실이라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 실이라는 자동차가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2,2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해요. 비아디가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중국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중국 내의 자동차 브랜드는 100개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그 수많은 브랜드에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죠. 물론 비아디가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도 했지만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갔죠? 작년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유럽 이런 각각의 나라들로 전부 뿌려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보는 전기차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가 된 거고요. 전쟁 중인 러시아도 중국 자동차들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비아디 자동차도 정말 엄청난 가격으로 출시가 됐죠. 셀토스랑 비슷한 크기인 아토3가 3천만 원이고요. 중형 전기 SUV에 해당하는 실라이언 7 롱레인지 배터리가 4,490만 원이에요. 도대체 이런 가격이 어떻게 완성이 됐냐라고 하면 이거는 배터리 가격이나 그리고 경쟁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중국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월 급여를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답변을 들었던 게 근로자들 평균 임금이 초봉이기는 하지만 연봉으로 따졌을 때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정말 많죠. 실제로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 고용한 노동자들의 연 급여가 12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2,50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급여를 한번 보면요. 대체로 한 1억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할 돈이면 중국에서는 보통 한 4, 5명 정도를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건비가 5분의 1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원인이 단순히 배터리나 경쟁뿐만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압도적인 가성비를 무기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비아디 자동차들이 6,000대 정도 팔리기도 했습니다. 비아디가 모든 자동차들을 2025년 1월부터 판매한 게 아니라 좀 늦게 판매한 모델들도 있는데 전체 수입차에서 10등을 달성한 거예요. 이거는 꽤나 경이로운 수치가 맞습니다. 이런 경쟁과 더해서 테슬라도 해외에서는 판매량이 줄었지만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국내 판매 가격을 크게 인하했죠.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국산 브랜드도 덩달아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니까요. 물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는 그만큼 이득을 보긴 하겠지만요. 여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에서 시작한 전기차 치킨 게임이 글로벌로 확대가 됐고 많은 브랜드가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게 된 거죠.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점차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과 비슷해지는 단계까지 올 거예요. 심지어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됐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살아남는 브랜드가 누가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기아가 경쟁에서 패배하고 전기차 사업을 접었을 때 LG, SK, 삼성 배터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다면 모든 전기차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대기아가 현재 내연기관을 가지고 글로벌 탑3 자동차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현대기아가 전기차 시대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꼭 현대기아 전기차도 타고 싶어요. 심지어 저는 아이오닉 6도 샀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전기차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글로벌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기술이 많이 개발됐고 글로벌로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전기차 가격의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